고도였던 풍수환이지요. 친구가 찾아와 운기를 점치고자 하여 환의 초여를 얻었다. 환께는 감, 밑에 감이지요. 감의 얼음이 손의 춘풍에 의해 녹는 때이며, 사람에 비유하면 내꾀의 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에 빠진 자를 본다. 풍은 밀려 들어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죠? 바람은 아무데나 들어가지요. 예? 곤란에 빠진 자의 마음을 살펴 이것을 구하는 상이 있으므로 곤란이 흘러서 흩어진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환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초여를 얻었다는 것은 물 밑에 있어 깊은 곤란에 빠져 있는 것인데, 특히 음요에 있기 때문에 유약하고 힘이 없어 스스로 위험을 벗어나지 못하고 구이에 비하고 있지만, 구이에 침비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양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비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침비. 우리가 명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비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비견,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비라고 하는 건 음효와 양효가 위아래에 있는 것을 비라고 그래요. 비, 나란히 있다 그 말이죠. 이 비자는 같은 글자가 두 개 있는 거죠. 사실은 비수비자가. 고대에는 이 비자하고 북녘북자하고를 같이 혼용해서 썼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글자였더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음효하고 양효하고가 이렇게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비, 친비하고 있다 그 말이죠. 비에서 친비했다 할 수 있습니까? 요것도 친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불비했잖아. 요건 불비라고 그러지. 불비. 응? 북을 썼네. 불비. 이렇게 된 거는 친비. 또는 그냥 비라고도 그래요. 응? 요거는 요 사이는 불비.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초여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물 밑에서 깊은 곤란에 빠져 있는 것인데, 특히 음요에 있기 때문에 유약하고 힘이 없어 스스로 위험을 벗어나지 못하고 구이에 비하고 있지만 구이도 같이 곤란에 빠져 있는 때이다. 그러나 구이는 양요이고 인내력이 강하고 더구나 지혜가 있으므로 곤란에 견디어 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초유가 제2요의 강자에 의하여 곤란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마치 필요한 자가 준마의 도움으로 위험한 곳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용, 증마장길 그랬죠? 예. 굳센말로써 구원해야 기다리라. 초효에 그렇게 한 거죠. 당신의 운기는 지금 곤란에 빠져 스스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 친구도 똑같이 곤란하지만 지략이 있어 당신을 도울 기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의지하여 곤란을 탈출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었다. 그 다음 이때는 그 용증하는 정이 이게 동사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구원한다는 거죠. 구원한다. 예. 네. 그 다음 보시면 친구가 찾아와 말하길 어떤 화족으로부터 빚이 있어 18년 전에 소유한 토지를 매도하여 훗날 돈이 생길 때 되사기로 약속하였는데 지금 지가가 당시에 3배로 올라 이것을 되돌려달라 해도 증서에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서 전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담판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화족은 내 친족에게 중재를 부탁하였다. 그 친족이 말하길 재판까지 가는 것은 의리상 결코 좋을 것이 없으니 화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 친족은 내 은인이므로 그의 말에 따라 변호사를 붙이지 않고 화족과 화해해버렸다. 변호사에게 약간의 보수를 주고자 하였는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자신에게 상담하지 않고 화해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며 벼르고 있다고 들었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이 법하는 사람들은 참 재난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점치고 싶다 하였다. 이에 입서해서 환의 이유를 얻었다.
환꾀는 내 꾀인 감은 물이고 그 방위는 북이죠. 북. 예? 감은. 그렇죠? 지금 감이 북에 있고요. 이건 뭡니까? 이게 문왕팔계죠. 후천팔계라고 하는, 그죠? 감은 북이고 이는 예, 남이죠. 북에 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 진, 예, 목이 있고, 이건 동이고. 금채서. 그렇죠. 태는 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금이죠. 네. 그런가 하면 복귀팔계는 또 다르죠? 이건 이제 선천팔계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건 선천팔계라고도 하고 복귀팔계라고 하는데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응?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어있는 게 사실상 이게 복귀팔계죠.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복귀팔계. 지금은 실제 방면은 이걸 쓰지 않고 모두 다 이걸 쓰죠. 점도 그렇고 풍수에도 그렇고 다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기가 감은 물이고 방위가 북이다 이 말이죠. 겨울철에 해당하므로 얼음이다 이 말이죠. 위에 꿰인 손은 풍이고, 그렇죠? 위에 있는 거는 풍수환이니까 진기의 방위로 봄철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는 겨울부터 봄으로 향하는 꾀이고 얼음이 춘풍에 녹는 때이다. 이것을 인사에 비유하면 고민이 해결되는 꾀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책상은 몸을 기대고 쉬는 것이고 도망가는 것은 빠르게 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몸을 기대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한시도 지체 없이 달려가 그의 처분에 따라야 하며 만약 오늘을 벗어나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생각한데 제3요는 상요인 피가 흐른다는 것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죠? 지금 책을 보시면 우리 주역책을 보시면 상구의 환기혈 그랬죠. 그 피를 씻는다. 피가 흩어진다. 응? 그런 것들이죠. 거기에 응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놈이 여기 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를 씻는다 하는데 그 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효가 변하면 풍지관이 되고 풍지관 여기서 이효가 지금 이효로 얻었으니까 이놈이 변하면 왜 그 중간이 음효로 변하니까 풍지관이 된다 그 말이죠. 풍지관이 되고 관은 신의 도움을 얻는 꾀이므로 속히 처리한다면 재난은 오지 않을 것이다. 안위는 일순간에 결정되는 것이니 신속히 달려가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후 결과를 보면 과연 이 점대로 되었다. 보시면 친구가 찾아와 운을 점치고 싶다 해서 역시 환의 이유를 얻었다. 환꾀는 내 꾀인 수는 곤란에 빠진 모양이 있지만 외 꾀인 풍은 쫓아가는 성질이 있어서 곤란에 빠진 자를 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나는 곤란에 빠져 있는데 상대가 의리로서 도움을 주니 어려움이 흩어지기 때문에 환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효를 얻었다는 것은 곤란에 빠진 모양이어도 양이고 중위에 있으면서 가운데 자리에 있죠? 양효이면서 그죠? 재주가 있으므로 상우의 구호인 태어난 군자가 있는 곳으로 가 도움을 청하면 그는 나를 가련히 여겨 구해주는 상이므로 이것을 그죠? 환분기 기기 속히 씻고 그 책상으로 달려가야 회망 후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효가 변하면 역시 풍지관이 되고 관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꾀이고 이 환꾀도 귀신이 환산되는 것을 제사하여 그치는 상이기 때문에 왕, 격, 유묘, 격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다. 기는 신 앞에 바치는 다리가 8개인 선반이다. 사람이 곤란에 빠져 의지할 곳이 없을 때는 지성으로 신께 기도하는 진리와 지성으로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죠? 혈리를 합하여 생각하여 하기 때문에 남의 도움으로도 곤란을 환산시키는 대로 본다. 친구가 찾아와 운을 좀 주고 싶다 해서 환의 사묘를 얻었다. 환은 곤란에 빠진 자가 남의 도움으로도 어려움을 벗어나는 꾀이기 때문에 환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제 3회를 얻었다는 것은 근심에 휩싸여 그 해결책을 못 찾고 상우의 사람에게 도와주기를 바라지만 상우의 사람도 급한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남에게 응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때는 나에게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듣고 모른 척 하지 말고 자신을 잊고 상우의 사람을 구해야 그 후에 그도 또한 나를 돕기 때문에 나의 곤란도 해소되는 것이다. 이것을 환기공 무회 그죠? 그 몸을 씻어야 또는 자기 자신을 버려야 이 말이죠. 무회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때문에 귀에는 작은 어려움을 돌보지 말고 자신을 가지고 상우의 사람의 큰 어려움을 응원해야 하며 이것은 의리를 보고 나아가는 용기라 말할 수 있으니 상전의 지제외야 뜻이 밖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밖에 존재한다면 내 몸을 맡겨 의지하는 때이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나가사키의 유명한 여자 상인이 명치 7년 8년 1874년 5년경 요코하마 제철소를 관리하였다. 어느 날 나고야마루라는 배에 승선하여 귀향하고자 하여 미리 나가사키로 전보를 쳐두었다. 그래서 나가사키의 가족은 도착 예정일을 정하여 기다렸는데 어느 날 그녀가 탄 기선이 난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가족은 매우 놀라 급히 전보를 쳐 나에게 그 기선이 난파되었지만 그녀가 정말 승선하였는지 여부를 물어왔다. 이에 나는 입소에서 환의 사요를 얻었다. 환꾀는 상꾀인 손은 나무이고 하꾀인 감은 물이기 때문에 배가 해상에 떠 있는 모양이고 배가 해상에 떠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그 사이에 환기군, 원길, 환유구, 비소사, 환기군 그 무리에 흩어지니 무리를 떠나니 원길 크게 길하다. 환유구 흩어져서 언덕 위에 있다. 비소사 그대가 생각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몸은 여러 사람을 떠나 난관이 적음을 말하고 환유구란 몸은 배를 나와 언덕 위에 있음을 말한다. 비소사란 특별한 근심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나고야마루는 큰 손상을 받지 않았고 난파선이라고는 해도 그녀는 무사함이 확실하다. 나가사키의 가족은 이 소식을 듣고 금방은 믿지 않았지만 그 후 얼마 안 가서 시모노세키에서 무사하다는 소식이 있자 비로소 안심하였다고 한다. 이제 다음에 보시면 명치 27년 1894년 6월 조선에서 동학난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군대를 파견하였는데 중국 군함이 우리나라 군함을 풍도충에서 포격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청일전쟁의 발로가 되죠.
그래야 양국은 전쟁의 서막을 열었지만 그것보다 앞서 조선인 박영효가 영원히 일본으로 망명하여 내 문화인이 되었는데, 박영효가 고도 선생한테 가서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박영효가 무엇 때문에 망명했습니까? 그때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 갑신정변 해서 3일 천하를 말이에요. 예. 실패했단 말이야. 김옥균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일본으로 망명해가지고 박영효가 이 고도 선생한테 가서 주역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통진사로 갈 때 박영효가 태극기를 급하게 일본에 들어가는데 오사카인가 어디로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는데 보니까 다른 나라의 그 사절단은 전부 다 깃발을 달고 하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깃발이 없었어, 국기가. 그래서 급하게 배 안에서 그냥 그릇 다뤘다는 거죠. 그 즈음에 조선국의 전도를 우려하여 그것을 멈추고 싶다고 했다. 이에 입서해서 환해 오해를 얻었다. 한꾀는 내꾀인 물은 겨울이라 얼음이고 외꾀인 손은 봄이라 바람이다. 이것은 딱딱한 얼음이 춘풍에 녹는 모양이고, 이것으로 보면 현재는 조선의 국세는 곤란에 빠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도움으로도 곤란이 해소되는 때로 본다. 응? 지금 제5회를 얻었기 때문에 조선은 내분에 더해 일본과 중국 양국이 전쟁을 하고 있어 실로 위급 존망의 때이며 국가가 전복되려는 때 왕이 유묘의 행차예요. 그죠? 종묘죠. 선조에게 기도하고 귀신의 보호를 우러르며 어렵게 대호령을 바라여 국가의 위급을 만회하고 구호인 군위를 보호 유지하는 모양이니 이것을 환한기대호 환왕거 무구라고 한다. 신과 일본의 보유에 의해 어려움을 피하고 조선국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 후 박영효는 은전에 의해 조선왕으로부터 귀국을 명령받았다. 출발에 즈음하여 박영효의 운을 점쳐서 여기 이의 오해를 얻었다. 여기 나오는구나. 여기 이는 천택리라고 하는 게 있죠. 오효. 그죠? 이 꾀는 소녀가 노부의 뒤를 따라가는 상이다.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지금 소녀죠? 밑에. 위에는 노부죠. 응? 후천팔계, 문왕팔계에 보시면은 건이 있고 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늙은 아버지고, 요건 노모죠. 어머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나머지 이제 각각 6개 효가 나오죠? 맨 밑에 여기 진이죠. 진. 여기 장남.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감이 네, 가운데 양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남. 그죠? 그리고 요거는 소남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서 나온 놈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 손이니까 손 장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꾀는 중녀, 그리고 태꾀가 이 소녀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밑에 소녀가 있고 위에 노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노부의 뒤를 따라가는 상이고 건장한 사람이 앞서가고 유순한 자가 뒤에서 따르는 상이기 때문에 유순하게 일을 행할 때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는 위험이 있어도 호랑이에게 먹히지 않으며
우해가 몸에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험한 곳에 간다고 해도 몸에 해가 미치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 귀국 거점은 위험한 일이 있다 해도 머지않아 대신의 지위를 얻을 것이다. 그 후 5개월 후 그는 과연 내무 대신에 임명되었다. 천택리 이호미 부질인형 그랬네요.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통하리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괜찮다. 가도 좋다. 그래서 괜찮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친구가 찾아와 운명을 점치고 싶다 해서 입소에서 환의 상의로 얻었다. 환은 어려움을 벗어나는 꾀이고 곤란이 흩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환이라는 것이며 지금 상의로 얻었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생각지 말고 공적 있는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기를 받지 않도록 힘써야 하기 때문에 환기헐, 혈, 거적출 무구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유로 얻었을 때는 검난의 위험을 면하는 괴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을 피하는 것을 신경 써서 선하지 못한 사람과 교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 조상의 영에게 제사 드리고 보호를 받는 때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